25평 공간에 6개로 이루어진 대형 카운터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. 상판은 스텐으로 얹을 거고요. 프레임은 코어 합판으로 짜서 마지막에 5mm 합판으로 덧방을 해줄 거예요.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작업 구상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. 어떤 작업이 주어졌을 때 이 작업을 어떤 식으로 풀어갈 것이냐, 혹은 어떤 식으로 작업을 진행할 것이냐,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이제 구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사실 목수가 작업을 할 때 이 작업 구상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갈지 그 방향에 따라서 일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고 작업 시간도 달라질 수 있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라고 생각해요. 기획이라고도 하죠. 그만큼 이 기획이나 구상을 하는 게 작업 초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. 구상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일단 비용과 시간이죠. 어떤 자재를 쓰느냐 혹은 어떤 마감재를 쓰느냐가 소비자나 인테리어 업자가 선택해야 될 영역이라면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무슨 얘기냐면 어떤 자재를 쓰느냐라고 한정을 짓기보다는 최종적으로 어떤 마감의 형태로 보이고 싶으냐를 좀 초점을 맞춰서 깊게 들어가 보는 거죠.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합판으로 작업을 하고 오일 스텐으로 마감을 할 건데 최종적으로 합판 느낌을 살려서 오일 스텐 마감을 하는 거죠. 결론은 최종적으로 합판이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. 이 부분이 포인트고, 합판을 어떻게 보이게 하느냐, 코어 합판으로 프레임 작업을 하고 5mm 합판으로 덧방 시공해서 최종적으로 합판을 보이게 하느냐, 혹은 15mm 합판이나 18T 합판으로 해서 프레임이랑 마감까지 해서 한 번에 작업을 하느냐. 어떻게 보면 결과는 똑같거든요. 합판이 보이는 거고 합판에 오일 스텐으로 마감을 하는 거니까 똑같은 결과지만 선택지가 생겼죠. 두 가지 선택지, 코어 합판이랑 5mm 덧방 혹은 18T 합판으로 한 방에 작업하기, 두 가지 선택지가 생겼는데 이 선택지 중에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보는 거죠. 비용은 일단 자재비가 될 것 같아요. 18T로 작업을 하고 5mm 합판을 덧방 쳐서 작업을 하면 자재가 2번 들어가는 거잖아요. 그렇다고 해서 자재비가 더 비싸냐? 그건 아니거든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재비는 거의 비슷해요. 오히려 18T 합판으로 했을 때 자재비가 조금 더 나옵니다. 시간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. 한 번에 시공하는 것과 2번 시공하는 것은 아무래도 2번 시공하는 게 훨씬 더디겠죠.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. 근데 이 부분은 시간보다는 작업의 효율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. 본인의 작업 방식, 작업 스타일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작업 효율이라고 생각해요. 복잡하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현장 상황에 맞는 작업 효율이죠.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커요. 카운터 테이블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. 그리고 사선으로 처리된 부분도 있고 스댄 상판이 기존에 제작이 돼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 상판에 딱 치수를 맞춰서 시공해야 되는 거거든요. 이런 상황일 때 18T 합판으로 해서 한 방에 이걸 정확하게, 정교하게, 그리고 깔끔하게 작업을 하느냐, 코어 합판으로 프레임을 좀 쉽게 짜서 형태만 만들고 마지막에 필름이나 도배지 묻히듯이 5mm 합판으로 덧방해서 작업을 하느냐,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저는 5mm 합판으로 하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을 한 거죠. 다른 경우로 아주 작은 커피숍에 일자 형태로 된 카운터 테이블 있거든요. 이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18T 한 방으로 하는 걸로 선택을 했을 거예요. 왜냐하면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. 간단하면 작업이 쉽거든요. 사선이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교한 작업도 아니고, 이런 곳은 그냥 합판 한 방으로 끝내는 게 훨씬 낫죠. 다시 지금 현장으로 돌아와서 여기는 카운터 테이블 자체도 너무 크고 사선으로 처리돼야 될 부분도 많고 프레임별로 만들어서 서로 조립하는 과정도 필요하고, 무엇보다도 저 스테인리스 상판 자체가 이미 제작이 돼 있기 때문에 저기에 치수를 딱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. 결론적으로 이것저것 다 따져봤을 때는 코합판으로 프레임을 짜고 합판 덧방을 시공하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. 왜냐하면 석고보드 작업할 때도 원플라이 시공만 하게 되면 신경이 많이 쓰이고 깔끔하게
맞춰야 돼서 부담스럽잖아요. 반면에 투플라이 작업을 하게 되면 원플라이 때는 조금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죠. 축구할 때 승부차기가 한 방으로 끝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?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가 한 판단이 100% 맞는 건 아니에요. 본인의 작업 방식이나 작업 스타일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. 예를 들어 가구가 좀 주력인 분들이 계시거든요. 이런 분들은 마감 자재를 다루거나 조립하거나 시공하는 게 저희 같은 일반 내장 목수보다는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한 방에 작업하는 걸 더 선호하실 수도 있어요. 그게 작업이 더 깔끔할 수도 있고 훨씬 빠를 수도 있고, 이렇듯 본인 스타일에 맞게 또 상황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결론은 정답은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해서 구상을 하는 거죠. 자, 그럼 이 구상의 주체가 누구냐? 목수 반장이냐? 혹은 작업자냐? 아니면 소비자냐, 인테리어업자냐, 여러 가지 주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정답은 없거든요. 소비자가 어떤 확고한 스타일을 갖고 있다면 소비자가 이 판단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, 또는 소비자는 어떤 마감의 형태 정도만 원하고 디테일한 부분은 모른다면 목수 반장이나 목수 팀장님이 이 판단의 주체가 될 수가 있는 거죠.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죠. 저는 이 부분이 양날의 검 같아요. 왜 그러냐면 이 판단이 100% 맞지 않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어가고 마감 품질은 품질대로 안 좋고, 사실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되죠. 이런 판단을 하고 구상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. 하지만 목수 반장이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. 판단하고 구상하는 거.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.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보다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쌓아온 기술이나 노하우,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그 판단의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.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의 데이터를 계속 만드는 거죠. 그게 어려워요, 사실. 네,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. 반면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일이 너무 재밌어요. 이게 정말 양날의 검인데, 정해진 대로 주어진 대로 일을 하기보다는 어찌됐든 내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판단을 통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재미있잖아요. 어찌됐든. 그래서 이게 참 양날의 검 같아요. 또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서 말을 이어가겠습니다. 이번 현장은 제가 판단한 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코아판으로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요. 최대한 쉽게 짜고 있어요. 근데 쉽게 짠다는 게 정해진 치수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, 타카를 박는다든지 뭐 본드 칠하는 거, 피스 박는 거, 이런 외관적인 부분을 조금 덜 신경 쓰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. 왜냐하면 어차피 5mm 합판으로 그런 부분을 커버를 한 번 더 해줄 거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상판 치수라든지 높이, 내부에 정해진 이런 규격들, 최대한 이런 것들만 집중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얘기하는 동안 1번 프레임이 벌써 다 완성이 됐네요. 오늘은 작업의 내용보다는 작업 전에 어떤 식으로 좀 구상을 하는지, 그리고 어떻게 기획을 하는지, 기획이 왜 중요한지, 그리고 기획은 누가 하는지,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렸어요.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, 다음 시간에는 2번 프레임 작업 영상을 보면서 또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